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설업체의 감가상각, 일반 업체와 다르기 때문에 주의사항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체의 실태조사 관련해서도 감가상각이 중요한 이슈입니다. 자, 우리가 재무상태표에서 보면은 감가상각을 해야 될 자산들이 몇 가지가 있죠. 건물이라든가 기계장치, 비품, 뭐 이런 것들이 차량,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감가상각이라는 게 뭐냐? 일단 감가상각비 및 상각방법. 감가상각이라는 건 자산의 취득가액을 정해진 내역연수 동안 비용으로 배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자산은 한꺼번에 취득가액 전체를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내용연수 동안 나눠서 비용 처리한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 방법에는 두 가지, 특히 정액법과 정률법이 대표적인데 정액법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취득가액이 이 정도 금액이다. 그럼 내용연수가 10년이다. 그러면 이 정도 취득가액을 한꺼번에 취득한 해에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고 나눠서 10년 동안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업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취득가액이 이만큼 들어갔으니까 얼마입니까? 100. 뭐 10억 들어갔으니까 한꺼번에 그 해에는 법인세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10년 동안 나눠서 하는 거죠. 이렇게 요 정도씩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비용 처리라는 게 감가상각비라는 것이고 여태까지 비용 처리한 누계액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된다는 거 잘 아시겠죠? 그래서 비용 처리할 금액은 요 정도 비용 처리하고 여태까지 이 감소된 자산의 가치는 이 오른쪽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재무상태 보면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건 자산의 가치 감소분이라고 장부가액의 가치 감소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생각 방법은 정률법입니다. 그래서 취득가액 요만큼이다. 내용연수 5년이다. 그러면 이걸 한꺼번에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나누는데 그 나누는 걸 5라는 숫자로 단순히 나눈 게 아니라 율로 나눈다. 정해진 율. 예를 들어서 40%라고 하면 40%, 보통 45점 몇 프로 이렇게 되는데 40%라고 하는 거 가정을 하면 그래서 5억을 한꺼번에 비용이 아니라 2억 비용 처리하고 남은 장부가액은 3억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3억이라는 게 두 번째 해에 가면 두 번째 40%니까 1억 2천이 비용이 처리가 되고 나머지는 자 5억에서 2억이 비용 처리되고 1억 2천이 또 비용 처리가 됐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1억 8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용 처리한 부분들은 각 해 비용으로 처리되면 되고 2억과 1억 2천이 이 2억과 1억 2천을 합산한 부분이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하고 취득가액에서 3억 2천을 뺀 부분 나머지가 잔존가액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첫 해에는 비용 처리 2억, 두 번째는 1억 2천, 누계액은 2억, 1억 2천 누적돼서 3억 2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부의 취득가액은 5억, 감가상각 누계액은 3억 2천, 매해 비용 처리는 2억과 1억 2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정률법이라는 게 세법에서 별 얘기가 없으면 기계장치 같은 것은 정률법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나는 그런 정률법이 싫다라고 하면 의사표시를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나는 정액법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인세 신고 시에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서류에 따라서 정률법이 아니라 기계장치에 대해서 정액법을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요 내용연수도 세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내용연수를 엄청 짧게 해서 한꺼번에 비용 처리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 내용연수를 기본적으로 존중을 해야 된다. 그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는 할 수 있지만 기준 내용연수라는 부분들을 존중을 해서 한꺼번에 과다 비용 처리하는 거나 하는 부분들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자, 무형자산이다. 형태가 없는 거다. 유형자산이 아니라 무형자산은 기본적으로 정액법으로 하도록 세법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별 얘기 없으면 정액법입니다. 그래서 취득가액 2억이다. 그럼 내용도 10년이다. 그럼 정액법이니까 10년으로 그냥 나누면 되는 거죠. 2천만 원씩 해서 비용 처리하고 누계액 처리하고. 무형자산에 또 예를 들어서 개발비가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있으면 개발비 건설회사에서 뭔가 개발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무형자산 5년으로 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기부자산이 있다라고 하면 취득가액에서 역시 정액법으로 상각 처리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시되 주의하실 것은 건설 업종별로 해서 감가상각에 뭐가 다르냐면 내용 연수가 다르다는 거 특히 알려두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8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다. 두 가지나 아젠다. 이게 건설업이 종합건설이냐 전문건설이냐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 연수가 기준 내용 연수가 법인세법상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막 하는 게 아닙니다. 다 5년이 아니라 종합건설업의 감가상각 자산은 8년이 기준이 됩니다. 8년. 물론 좌우로 짧아질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8년이 기본이다. 그래서 그 회사가 종합건설업에 쓰이는 감가상각 자산이다. 그러면 취득가액 8억이다. 그럼 내용연수 8년 해주고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고 이걸 5년 처리하면 안 된다. 이런 전문건설업은 4억짜리 되면 내용연수가 5년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5로 나눠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지금 정액법으로 처리한 거지만 정률법도 마찬가지로 8년, 5년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공동도급에 있어서 감가상각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공사를 수주를 하는데 그 지역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동도급으로 들어와라 라고 해서 광급공사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업체를 꼭 끼고 들어가라 이런 얘기들. 이렇게 현대건설이 그 지역에 인천에서 공사를 한다. 그럼 인천 지역에 있는 업체를 끼고 들어가라 이렇게 해서 두 업체 간에 이쪽이 대표자가 되고 이쪽이 구성원사가 돼서 공동도급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공동도급에 어떤 기계장치를 구입을 하게 됐다든가 자산을 생각할 부분이 가설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라고 했을 때 감가상각을 어떻게 하느냐. 공동도급의 감가상각은요, 각각의 지분율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동도급을 하기 위한 지분율, 이게 6이고 여기가 4다 그럼 6대 4 지분 비율 또는 반반이다 그럼 5대 5의 지분 비율로 이 고정자산 취득가액을 먼저 안분을 합니다. 그래서 A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이 5억이다 라고 하는 원래 취득가액이 5억이다 라는 것의 지분이 50%라고 가정하면 2억 5천. 그러니까 대표자의 지분이 50%다 라고 하면 5억짜리를 구입을 했다 라고 공동도급에 쓰이기 위해서 구입한 기계장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반을 50%를 A 대표사의 자산으로 설정하고 또 B 회사 법인 A가 아니라 또 법인 A라고 돼 있죠. 법인 A라고 계속 봅시다. 자, 그러면 그 A 회사는 2억 5천이고 B 회사도 50%니까 2억 5천이겠죠. 근데 A 회사의 2억 5천에 2억 5천으로 취득가액을 설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A 회사가 이 상각할 내용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용연수 5년이라고 됐는 8년이라고 볼 수도 있죠. 5년이라고 기존 할 수도 있는 거고 종합건설이면 8년 되겠죠. 자, 정액법으로 상각을 하면 정액법으로 상각하려면 이제 신청을 해야 된다 그랬죠. 법인세 신고 시에. 그래서 여기는 뭐 5년이라고 가정한다면 5로 나누면 이렇게 5천만 원을 A법인은 감가상각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B법인도 보나마나 2억 5천이 되겠죠. 50%라고 했으니까 2억 5천을 가지고 문제는 B법인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겁니다. B법인의 상각방법하고 B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에 신고를 안 했어요. 정액법으로. 그럼 정률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A법인과 B법인이 최초의 취득원가를 나누는 비율은 구성원 비율로 나누되 A법인의 감가상각은 A법인의 감가상각 방법인 정액법, 정률법. A법인의 내용연수, A법인의 내용연수 적용. B법인 게 아닙니다. 둘이 똑같이 적용하는 게 아니라 B법인의 취득가액은 그 지분별로 해서 취득가액 곱하기 지분별로 해서 설정하고 B법인의 정률법이면 정률법, 정액법을 적용하고 B법인의 내용연수. 제가 건설업이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이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각각의 입장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만약에 A법인이 종합건설이고 B가 전문건설이다 그러면 A법인은 여기 8년짜리를 적용해야 되는 거고 기준 내용연수 법인에 요 B법인은 5년짜리 전문건설이면 5년 이렇게 적용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신고 내용 연수라고 해서 약간 유도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공동도급이 아니라 투자부동산이 있다. 그러면 건설업에 투자부동산이 있다. 이건 예외적인 경우인데 어쨌든 투자라는 건 머릿속에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죠.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앞으로 가치를 계속 향유를 더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감가상각 계속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죠. 그래서 당연히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투자자산, 토지, 건물, 이 투자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임대하고 다른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공사 현장에 보시면 공사 현장에 여러 가지 자재, 성금을 받아가지고 자재 들어가고 여기 인건비 들어가겠죠. 예, 사람들. 또 이런 것들을 이 자재나 뭐 인건비 지불하기 위해서 어디선가 뭐 땅이나 뭐 이런 부분들 뭐 구입하거나 뭐 할 때 이자 비용, 대출했다는 이자 비용, 또 여기 전력비, 뭐 광열비,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다 경비 이렇게 들어가 있죠. 산업안전보건비 이런 뭐 보험료 이런 부분들이 다 투입이 될 텐데 투입이 되는데 아직 이 건물이 취득이 되기 전 단계다라고 하면 요건 이제 공사하는 업체 입장에서 공사 현장 사진이고 발주자 입장에서는 이 건물이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았잖아요. 발주자 입장, 또 시행사 입장, 건설업사가 시행사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유형자산 취득하기 전 단계의 자재비, 노후비, 각종 경비 등은 뭘로 처리하냐? 이 건물이라고 볼 수 없고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은 특색이 건설 중이니까 아직 감가상각 자산이 아니다라는 거죠. 감가상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재비, 노후비, 경비 다 들어갔으면 이 부분은 돈 들어간 것을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으로 처리한다.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다. 건설기계 장비에 의해서 좀 특이한 것은 아까 건설기계 장비 요거 감가상각을 한다고 했는데 내용연수 감가상각을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연수가 일반적으로 여러 공사에 사용됐을 때 공사 한 군데만 이 기계장치가 사용되는 게 아니라 A라는 현장에도 사용되고 그게 끝나도 B 현장에도 또 사용되고 할 것이다 라고 하면 아까대로 그냥 가면 되는데 어떤 이 특정한 기계장치가 A 공사에만 사용된다. 또는 특정한 가설재 이런 부분들이 A 현장에만 사용된다. 그럼 A 현장이 끝나면 그 기계나 그 가설재는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특정 공사에만 사용됐을 때는 어떻게 하냐? 상각을 그 공사 기간, 특정 공사의 공사 기간과 장비의 내용 연수 중 짧은 기간을 선택을 합니다. 보통 그 공사의 기간이 되겠죠. 공사의 기간만큼 끌어서 삼각해서 없애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뭐 보통 근데 가설재 같은 경우에 특정 공사에만 사용되는 경우들도 있죠. 물론 가설재가 현장별로 A 현장에도 쓰이고 B 현장에도 쓰일 수는 있겠지만 특정 현장에만 사용되는 경우 이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매각 대기 중이다. 이거는 투자자산으로 교체하시면 됩니다. 아직 그 매각 바로 지금 임박했다. 대기 중이다. 뭐 계약을 체결해서 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 자, 우리가 창업 중소기업 관련해서 특이사항이 창업 중소했다. 컨스트럭션 스타트업이다. 스타트업의 경우에 감면을 해주는데 이 감면이 대상이 되려고 하면 이 자산의 문제, 다른 회사를 인수해서 건설업법이니 A 회사를 인수해서 B 회사가 건설업을 하는데 이 B 회사가 새로 창업하는 회사다 이런 얘기예요. B 회사가. 그러면 이 창업하는 회사가 감면을 받으려면 보통 A라는 회사의 건설업을 인수해서 갔는데 새로 창업을 했다. 그러면 이 그 건설업에 쓰이던 자산들을 상당 부분 인수를 해야 된다. 그거를 기준을 30%로 잡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30%. 30% 미만이면 이게 이 기존 회사의 그 자산 그걸 인수해서 창업하는 그런 꼴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러죠. 창업에서 30% 미만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감면 배제된다는 30% 이상 인수를 해야 된다. 이 30%라는 건 여기서 인수하는 자산이 요 B의 원래 스타트업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차지하는 비율이 30%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창업 중소기업에 특별 감면 해주는데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 뭔가 인수해서 창업을 했다라고 하면 이 자산 전체의 금액과 인수한 자산이 있다 그러면 그 인수 자산의 퍼센티지를
보셔야 되겠죠. 인수를 하지 않은 경우는 그냥 다 감면을 해주는데 뭔가 인수를 했을 때는 기존 부분을 많이 인수해야 된다. 실태조사, 이 부분은 중요하죠. 실태조사 할 때, 이 부분에 이제 그 감가상각 자산, 이거를 감가상각하는 그 율을, 감가상각하는 방법은 실태조사에서 기본적으로 정액법을 기본으로 한다. 그래서 기계장치라고 하더라도 정액법을 기본으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큰 걸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사 선택 기준과 정액법과 회사가 뭔가 선택한 방법이 있으면 둘 중에 큰 걸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정액법 기준이 보통은 정률법보다는 작아. 회사가 정액법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도 정액법이니까 상관이 없죠. 회사가 정률법을 선택하고 있다면 보통 정률법이 초기에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회사에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실태조사가 처음에는 어쨌든 감가상각이 많이 되는 게 좋습니까? 적게 되는 게 좋습니까? 적게 돼야 자산이 실질 자산의 금액이 크죠. 적게 되려면 정액법으로 가야 되는데 회사가 정률법을 굳이 선택한다 그러면 초기에 많이 되겠죠. 물론 후기에는 적게 되겠죠. 그러나 초기의 관점에서 보면 빨리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액법을 선택하는 게 기본적으로 회사의 어떤 예측 가능성과 초기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억 원이고 내용 연수가 10년이다. 매년 1,000만 원씩 하겠죠. 과속 예상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씩 상각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800만 원만 회사가 계상이 됐다. 그러면 과속 예상됐죠. 둘 중에 뭐라 했습니까? 맥스라 그랬죠. 그러면 1,000만 원을 계상해야 된다. 이렇게 부인되는 거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큰 경우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1,000만 원씩 해야 되지만 회사가 1,200만 원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맥스니까 역시 1,200만 원. 그러니까 회사가 감가상각을 많이 하죠. 자산이 줄어들겠죠. 자, 이 경우 어쨌든 두 경우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1,000만 원에 맞춰주는 게 좋다. 그러면 정액법에 맞춰주는 게 좋다. 이런 결론에는 기업자들은 정액법을 기본으로 하고 정액법으로 신청을 해줘. 어떻게 하면 법인세 때 신청을 해주는 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감가상각에 대해서 건설업 감가상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공동도급에 있어서 감가상각 어떻게 처리하는지 떠오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회사가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 실태조사 대비해서는 이런 것들을 체크해 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건설업의 감가상각에 대해서 주의할 부분 살펴봤습니다. 건설업 전문 세무사, 노무사 주영재입니다. 건설법무 전공자니까요. 건설업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칩니다.